줄 세우기식의 평가로 학생들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획일적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력이 부각되면서 고교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고교 학점제 도입과 과목 선택권 확대 등의 개별화 교육이 도입될 예정인데 고교 학점제, 주요 내용과 과제를 알아본다. 네,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자신의 희망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이 된다. 어떨까요? 아무래도 학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는 이처럼 고교 학점제를 내년부터 도입해서 2022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교육부의 이혜진 고교학점제 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고교 학점제, 이 현재 교육 과정이 완전히 뒤바뀐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누적된 학점들이 쌓이면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으로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기존의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 성장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좀 개별화되고 유연한 교육으로 수평적 다양화 이런 고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개인의 어떤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학교 다양화라는 학교형 다양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충족을 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교 서열화의 문제, 그리고 입시 과열 등의 이제 문제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학교 유형의 다양화보다는 학교 내에서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이제 과목 선택권 확대 등을 통해서 이런 수요들을 이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학점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네. 2022년에 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도입 범위와 내용 그리고 일정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학점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과정이나 평가, 그 졸업제도의 전반적인 학사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대입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검토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이제 제도 개선이나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예정이긴 한데요. 저희가 안정적인 제도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 한 번에 제도를 완전한 모습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이제 적용 가능한 요소들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다양화 쪽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학점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요, 대학에서도 보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또 일정 과목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네. 고등학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학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이제 학생들은 교육과정 내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단위, 그걸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이제 과목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은 이제 공통 과목을 통해서 이수를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하고 학교에서도 이런 수요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과목을 좀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면 현장 교사들 입장에서는 좀 업무가 증가돼서 약간 부담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예, 지금 이제 과목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 선생님들의 어떤 업무 부담이 증가할 거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이나 평가, 연구 등 교사 본연의 업무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 내에서의 교무행정팀을 좀 더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학점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생겨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교무행정 인력에 대한 연수 등을 통해서 어쨌든 선생님은 어떤 수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목 선택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좀 새로 생겨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수강 신청 시스템 같은 거를 이제 개발해서 보급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어떤 과목을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는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그 수업을 듣고 싶어서 들어온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교실이나 교육 기자재 같은 이런 교육 기반 시설들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학점제 정착이 어렵다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교육 기반 시설 확충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네, 저희가 일단 내년부터 운영할 연구학교의 어떤 운영 결과들 그리고 이제 정책연구학교, 정책연구 등을 통해서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어떤 시설 증축 규모들을 좀 추산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수요에 따른 추가적인 과목 수요나 아니면 이제 진로학업 공간이나 또 자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앞으로는 또 학생들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라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들을 확충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지만 또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사나 학생 수도 부족하고 또 시설도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요. 이 한편으로는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대도시와 달리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좀 학교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들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학교 간에도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공동교육과정 운영도 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순회교사 제도를 좀 활성화하고 지역 내에서의 교사들의 협업을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학교 단위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온라인 교육과정 저희가 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시도교육청별로 이제 고교학점제 지원단이 구성될 계획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지역 내 그런 교육 격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계속 지원하는 방안들을 저희와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온라인 교육과정이라 함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도서 지역이라서 그 과목의 선생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그걸 학점을 인정받는 뭐 이런 형식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ICT 강국다운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계획에 보면 연구학교, 선도학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뭔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제도 개선 아니면 인프라 소요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학교는 학생들이 어떤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런 학점제와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로 적성 검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목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의 업무 분담의 변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게 되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좀 계속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학교의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저희가 이제 제도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을 찾게 됩니다. 선도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또 교육과정 다양화나 특성화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조금 저희가 그런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의지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사례들을 이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학교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는 어떤 것들이 지원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연구학교는 일단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부분과 그리고 과목들이 좀 더 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또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연구학교에는 저희가 교과교사 1인 이상을 이제 증원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가 지정이 되면 그 학교별로 필요한 어떤 필수적인 증설 규모들을 파악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 은 저희가 이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학교당 학교당 그렇게 지원해서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 뭐 강사 활용 등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또 학교들이 희망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지원이 잘 되니까.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러면 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된 곳을 우리 아이를 보내면 어떨까 이런 또 희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연구학교에는 이 교육 과정이나 뭐 평가라든지 그러니까 학점제가 어느 정도가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학점제에 좀 그 종합적인 모형은 있긴 하지만 이걸 한 번에 이제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현행의 학사 제도를 유지하는 틀에서 이제 교육과정 다양화 쪽에 중점을 두고 연구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학교에서도 평가나 이런 방식이 바뀌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나 이런 좀 학교의 문화들이 바뀌어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연구 선도학교를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외에 또 이제 일반 고교들도 학점제 도입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그 일반 학교에서도 결국에 교육과정 다양화를 좀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네. 이를 위해서 이제 학교의 교육 여건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부에서 하고 있는 이제 일반고 대상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통해서 일반고에 대한 그런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연구 선도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우수 사례들, 그다음에 운영 매뉴얼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해서 일반 학교들도 관심이 있는 경우에 이 부분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구 학교와 선도 학교를 위주로 어떤 본격적으로 어떤 뭐 실험이랄까요? 아니면 추진을 해 나가면서 보완점을 찾고 일반 고교 같은 경우에도 차근차근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자, 직업계 고등학교에도 학점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계획에 네. 나왔거든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점제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또 직업 세계가 급속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좀 유연한 직업교육 체제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특히 직업계고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어떤 진로 직업 수요나 아니면 산업 환경의 변화 등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미래형 융합형 전공들이 필요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자격과 연계되고 이후에는 이제 좀 졸업 연한, 유연화 등 좀 학사 운영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의 중점을 둬서 직업계고에서는 학점제를 추진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고와는 좀 다르게 전공 간 그리고 교육기관 간의 좀 어떤 장벽을 좀 낮춰서 융합형 인재를 좀 양성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밖에 어떤 현장 적합성 있는 직업 교육을 위해서 산업체나 아니면 전문대학과의 이제 그런 교육 과정도 좀 더 활성화하고 그런 부분들이 학점으로 인정받아서 학교 밖에서의 그런 학습 경험들이 학력이나 자격이랑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직업계고에서의 학점제는 제도를 설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사실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이 직업계고에서 방금 융합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직업계고 학생인데 건축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이랑 그 ICT를 연결을 하면 굉장한 융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그 학생이 관심이 있으면 자기가 건설을 전공하지만 ICT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직업계고는 그러면 일반계고와는 좀 학점제가 도입되면 약간 과목 같은 것들이 다 다른 건가요? 네, 지금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렇게 전공들이 정해져 있고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전문 교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수를 하지만 그거 외에 이제 지식이나 기술의 융복합에 따라서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나 다른 전공에서의 제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교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것이 중요한 골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공부해야 되는 과목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미리 고민해보고 네. 또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취지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현재 미국이나 또 핀란드 그리고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이것과 지금 유사한 제도를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나 핀란드,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나라별로 이제 학점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중요한 핵심은 학생이 본인이 원하는 그런 진로, 희망에 따라서 과목들을 선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정한 학습 성취 수준을 도달하면은 이수를 인정받고 또 졸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그 미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요, 고등학생들인데 이렇게 책을 들고 네. 대학생처럼 교실을 찾아다니는 모습 보면서 참 어른스럽다 이런 생각을 네. 많이들 하거든요. 네. 이제 우리도 좀 그런 자기 주도적인 그런 이제 학습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학점제 도입이라는 것이 내신을 이 절대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몰려있는 자사고나 특목고가 내신 평가에서 유리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 정책하고
좀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학점제를 도입했을 때 학생들이 어떤 평가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리지 않고 진짜 본인이 원하는 과목들을 들을 수 있으려면 이제 학생 평가 방식도 뭐 절대 평가 방식으로 이제 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신 성취 평가의 대입 반영 이런 부분들은 고교 체제 개편이나 대입 제도 개선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에 있어서의 신뢰성 제고 등과 다 좀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좀 방안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담아서 내년 8월에 또 교육 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고교 학점제가 고교 교육 현장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모든 교육 체계가 한꺼번에 네. 연계돼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네. 또 그런가 하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 6월에 교사들을 상대로 모바일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교사들이 학점제 도입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로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있나요? 네. 일단 저희가 학점제를 도입하는 취지가 결국에는 입시 경쟁 중심에서 이제 그런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그 진로에 맞는 그런 과목들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보더라도 이미 이제 이런 학생 선택형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 학교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학생들이 이제 국영수 위주로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서 그런 과목들을 선택하고 있는 사례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학교 단위에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이제 진로 학업 지도 등을 통해서 또 어떤 과목으로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리지 않고 본인의 꿈과 이런 부분들과 연계된 과목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같이 간다고 하면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게 되면 사교육비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이 다양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이 다양화되면 학생들의 이제 좀 다양한 수요들이 학교를 통해서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사교육 수요를 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학교 과정에 이 자유학기제라는 게 도입이 됐고 내년부터는 또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굉장히 평가가 좋은데 이 자유학기제처럼 이 고교 학점제도 우리 교육의 질을 한 단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고교 학점제 정책팀의 이혜진 팀장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